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센터장, 리얼미터 권순정 조사 분석실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이동현 유수영 승부 1시간 당겨서 5시 15분에 시작해서 두 분도 1시간 일찍 하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개운합니다. 빨리 끝나니까 더 좋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뭐 술자리를 못 가들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긴 하는데요. 딱 끝나면 술자리인데. 네. 알겠습니다. 퇴근 시간에 술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예, 5시 15분으로 당겨서 시작해서 예스앱도 빨리 열었는데 알림이 오늘 안 갔다 그러고요. 팟캐스트 팟빵 라이브는 1시간 딜레이 돼서 생방송이 됐고요. 예,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로 당긴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제작진이 이제 좀 더 열심히 해주세요. 정면 승부가 예. 트렌드를 선도하는 것 같아요. 조금씩 다 이제 사람들 스타일, 이제 생활 스타일이, 라이프 스타일이 앞당겨지고 있는 그런 건데 가장 먼저 이거 과감하게 시도를 한 것이어서 예. 뭐 청취율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하게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예. 전화 오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1% 상승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살펴볼까요? 리얼미터가 이거 언제 조사한 거죠?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2019년 4월 8일부터 12일, 그 지난주 5일간입니다. 예. 조사를 했고. 따끈따끈한 조사네요? 네. 지난주에 욕을 엄청 많이 먹었습니다. 어떤 조사는 6.5%포인트, 어떤 조사는 6%포인트 올라서 저희들은 살짝 올랐거든요. 지금 48%가 나왔고 부정평가는 46.8%. 어쨌든 한 달 내내 1.5%포인트 내외에서 긍부정평가가 팽팽하게 맞섰거든요. 예. 그 지난주에 긍정, 요인들을 보면은 강원 산불에 대한 어떤 정부 대처에 대한, 호평이 워낙 컸습니다.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 그러니까 이전이죠. 끝나기 이전에 대한 보도가 많이 확대되었고 이 두 가지가 긍정적인 요인이었고요. 예. 부정적인 요인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일단은 박영선, 김현철, 임명에 대한 야당의 거센, 반발이 있었고요. 예. 강원 산불이 대통령 책임이다. 라고 하는 가짜뉴스에 준하는 어떤 공세라든지 조양호 회장 사망 역시 정권 책임론이라든지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수요일 날 있었죠. 청문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또 후보자에 대한 자격 논란. 그래서 긍부정 요인들이 상당히 좀 엇갈리게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긍부정 평가가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생각보다 이게 악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소폭 이제 오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정치 분야의 이제 오래된 격언을 사실 떠올리게 하는 것인데요. 뭐냐 하면 악재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강원 산불 난 것은 어쨌든 뭐 정권에는 부담이 되는 이슈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피해를 본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제 피해를 당한 분들은 어쨌든 여전히 많이 있고 하지만은 그 대응에 있어서 이전과는 이제 상당히 다른 기민한 대응을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이제 평가가 나오게 되면서 실제 그 이슈가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에서는 예. 오히려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고 분석할 수 있고요. 뭐 또 한 가지는 어쨌든 그 이슈가 커지게 되면서 다른 이제 여러 가지의 이제 부정적 이슈들 그것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약간 이제 가려지는 효과도 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번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조사 결과의 조사 대상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19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유무선 전화면접 자동응답 혼용으로 실시했고요. 95% 실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2.0%, 응답률은 5.4%였습니다. 예. 방송 잘하시네요. 네. 안 시켜도 알아서 하고. 그럽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죠. 네. 요게 수요일 날 청문회가 있었고요. 예. 그 수요일 날 이후에 금요일 날에 그 남편 오충진 변호사가 해명 인터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주식 매각에 이제 그러니까 이 후보자의 주식 매각이 있었고 그리고 남편 것까지 포함해서 전량 매각 계획이 있다는 것도 발표가 됐고요. 예. 그리고 정여당이라든지 평화당 일부 의원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입니다. 그 입장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주말 경감에서 전수환 전 대법관의 적격 발언이라든지 예. 이런 네 가지 요인이 조사 시점에서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아하. 네, 반영이 안 됐고. 그걸 감안해서 네, 그 이전에 조사한 결로 따지면 부적격이 54.6%, 적격이 28.8%. 그러니까 정의당 지지층이라든지 무당층, 중도층이 부적격으로 기울었고, 그리고 자유한국당 비롯한 보수층에서 그 부적격이 워낙 높은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적격이 상대적으로 많이 낮았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방금 권순정 실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금요일 날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네네. 또 주말 기점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금요일 전까지는 적격이 부적격보다 훨씬 적었다 이런 맞습니다. 말이고 네. 그러면은 그 청와대 또 정부 여당이 산불 대응을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간 것을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 문제로 까먹었다 이렇게 결론 내면 되겠네요. 그렇게 단순히 정치시키는 힘들고요. 예. 워낙 그 긍정적 요인과 함께 지난번에 이 이미선 이 논란 외에도 다른 부정적인 요인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예. 그래서 일부의 부정적인 요인이다. 그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거 말고라도 다른 뭐 장관 청문회라든가 이런 장관청이 워낙 컸었고, 네. 다른 이제 가짜뉴스에 준하는 여러 가지 어떤 공세들이. 조양호 사망은 현 정권 탓이다. 이런 예. 것들.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컸어요. 예.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일부는 이제 이 후보자 논란 이 자체가 부정적 요인이었지만 그것만이 다는 아니었다. 예. 자, 이번 논란 역시 결국 기승전 조국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만일 청와대에서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이다라고 생각하고 임명을 강행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결국은 또 마지막은 조국으로 화살이 날아갈 텐데 이런 와중에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전재수 의원이 지난주 우리 방송에 출연해서 총선에서 PK 띄울 최상위 카드로 조국 수석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물론 본인은 아니다. 나는 나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만은 전재수 의원 말을 들어보면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정치공학적으로 조 수석의 부산 출마를 전제에 깔아두고 정치적으로 흠집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조국 수석에 만일 부산에 출마한다면은 어떻게 여론이 많이 바뀔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부산에서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의원들이 많이 당선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해양수산부 장관 김영춘 이제 의원도 있긴 한데요. 사실은 이제 대중적으로 상당히 스타성 있는 인물들이 많이 당선이 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뭐 대중적 지역에서는 이제 상당히 어쨌든 주목도 있는 분들이긴 하지만은 전국적으로 어떤 부산에 대한 PK에 대한 전국 이제 유권자들의 관심을 이제 모을 만한 그런 스타성 있는 인물들이 많았던 것은 아닌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거기에서 어떤 화제를 만들어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PK의 민심이 어쨌든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유동성이 이제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권 쪽에 상당히 기울어져 있던 이제 뭐 흐름들이 많이 갔다 온 흐름들이 최근에 이제 보수가 일정 부분 회복을 하게 되면서 또는 현 정권에 대한 이제 실망층들 다수가 이제 생겨나게 되면서 지금 보수의 흐름들 더욱 두터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이 흐름으로 갔을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번 총선만큼의 성과를 내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판단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에서 조국 수석 카드를 꺼내놓을 경우에는 어쨌든 대중의 이목을 끄는 이제 인물이면 틀림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화제성 에 있어서는 그만한 이제 카드가 없다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대중의 주목을 이제 끌게 하는 측면들. 그래서 이제 야권과 보수 야권과 사실은 대립각을 세워주는 것 자체도 사실은 이제 여권에서는 오히려 원래 불리한 측면에서 대립각 국면이 형성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하는 판단들이 있는 것이고 또 현 정부의 어쨌든 나름 이제 실세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친하고 그러니까 PK 부산 지역에 상당히 현 정부가 현 정권이 어쨌든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이제 시그널들을 유권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판단들 때문에 이제 이 부산 지역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등에서 출마를 굉장히 강력하게 희망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 야당이 조국 수석의 책임론들을 계속 제기를 하느냐 이게 좀 찾아봤어요. 조국 수석 책임론이 언제부터 나왔냐? 현 정권이 2017년 5구 대선으로 됐어요. 예. 6월 달에 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라든지 뭐 조대엽 낙마했지만 노동부 장관이라든지 첫 번째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조국 인사 책임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특검반 이제 최근에 작년 12월 달에 김태호 폭로 전국 이어져서 특검반 관련해서도 책임론이 있었고 그리고 3.8 개각
그리고 이번 이미선까지 지속적으로 청와대 내에 공직기강이라든지 인사와 관련된 부분이 있을 때 조국 책임론이 어김없이 나왔어요. 예.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제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보수 야당에서 잠재적인 대권 후보로 그 조국 수석을 보고 있지 않느냐. 어허. 사실상의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도 지금 지지율이 많이 오르고 있지만은 호남이라는 지역적 한계. 사실 그쪽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역적인 표 그 계산에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 보수야당 쪽에서는 사실 좀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사실 뭐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지사 같은 부분들도 좀 여러 가지 좀 송사라든지 그런 부분 어려움들이 있고, 그리고 박원순 서울시장 같은 경우도 치고 나가지 좀 여러 한가점들이 이제 일부 보이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보수 야당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그 조국 수석이 나올 가능성도 상당히 크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잠재적 대권 주자를 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흠집을 내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부산에서 나온다면은 해운대 갑에 나오면 어떨까 싶어요. 해운대 갑이 지금 미래당의 하태경 의원이 해운대 갑에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면은 상당히 재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유영민 전 장관이 준비하고 있는. 아, 그런가요? 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지금 이제 한국당에서 이제 조국 수석에 대한 이제 공세를 강화하는 것은 일단은 이제 한 두 가지 측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한국당으로서는 보수 야당으로서는 일석이조인 측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수석에 타격을 주는 측면 외에 조국 수석이 어쨌든 이것에 책임을 져야 된다거나 흠집을 얻게 되면 정권 자체에 타격을 주는 이제 의미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점 또 하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뭐 올 하반기라든가 본인은 이제 총선 출마 의지가 없다고 얘기하긴 합니다만은 올 하반기에 만약에 스스로 선택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당을 위한 희생적 차원에서 출마를 한다라고 하는 이제 자율성에 의해서 선택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지금 흠집을 내놓아야 그때 나왔을 때 파괴력이 그나마 줄어들게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 이제 반영되어서 지금 이제 조국 수석을 집중적으로 이제 공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조국 수석을 결코 내놓을 수 없는 것이, 내년 총선의 프레임 보면은 경제와 관련된 정권 심판론이 불어닥칠 자명하고요. 그 과정에서 개혁 프레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자체가 단시간에 회복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정부 여권에서 빼돌 수 있는 것은 개혁 프레임인데, 개혁 프레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사실상의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조국 민정수석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사실상 정부 여권에서는 조국 수석을 내주긴 좀 어려운 상황이다. 예. 글쎄요. 저는 그 조국 수석이 마음을 바꿀지 그건 좀 의문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본인이 계속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은 그 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가? 예,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상당폭 빠졌습니다. 그 정당 지지도에서 한 2% 빠진 거는 많이 빠졌는데요. 2.1%포인트 하락해서 36.8%고요. 한국당도 소폭 하락했습니다. 0.4%포인트 하락해서 30.8%이고, 정의당이 한 3개월 만에 9%대로 올랐었습니다. 9.4%, 3% 나왔고요. 바른미래당이 창당 이후로 한 번도 4%대를 기록한 적이 없거든요. 요번에 4.9%가 나왔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은 조금 뭐 내분의 모습 보이니까 그렇다고 보고요. 네네. 민주당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올해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지금 한 2주를 제외하고는 쭉 보면은 진보층에서 민주당이 가져가는 포션하고 보수층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포션이 거의 대칭적으로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수층에서 자유한국당이 가져가는 포션 한 65% 나왔으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층에서는 그 정도 가져갔다는 얘기죠. 근데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이게 한 10%포인트 자유한국당에 비해서 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의당이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갔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가져갔고, 진보층에서 민주당에서 이탈해서 무당층으로 가거나 정의당 쪽으로 이동을 했는 것이고, 그리고 지난주뿐만 아니라 지지난주에도 그런 양상이 조금씩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전체적으로 한 2주간 봤기 때문에
좀 이런 양상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그 진보층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민주당이 못한다는 생각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것은 사실 그 여러 가지 어떤 정부 여건이 어려움이 있을 때 민주당이 그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대야 전선을 강고하게 막아내주지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사실 그리고 그러한 어떤 잘 못한다는 그 인식들이 누적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인사 논란 같은 3.8 개개되는 인사 논란 같은 경우는 중도 보수뿐만 아니라 진보층에서도 워낙 반복되기 때문에 문제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좀 이러한 어떤 계기 그리고 4.3 보궐선거를 계기로 해서 좀 그러한 어떤 불만이 좀 폭발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일단은 그 원인이 어디 있든 간에 지금 실태를 보면은 진보층에서 많이 이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사 논란은 사실은 당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만은.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도에서는 대통령이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예. 자유한국당하고 민주당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책임론이 민주당에 가는 거죠. 아까 우리가 부산에서 조국카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6% 정도 차이 나는데 네네. 이렇게 붙었을 경우는 PK 민심은 더 요동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원래는 이른바 영남벨트라고 해서 TK 정서와 이제 PK 정서 사실 유사한 측면들 많이 이제 보여왔던 상황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유동성이 커진 상황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PK 지역, 부울경 지역이 영남벨트에서 이제 이탈하고 있다라고 이제 과거에 표현을 했던 것인데 지금은 다시 이제 복귀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얘기들 꺼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한데요. 지금 어쨌든 그러나 이제 이것이 완전히 어쨌든 이제 이 현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어쨌든 배출한 이제 지역인데 어떤 정권에 대한 이제 소외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이제 실망감들이 있는 것이긴 할 텐데요. 그것이 완전히 또 한국당으로 복귀를 했다. 그래서 이제 보수의 완전한 우위 지역이 다시 됐다라고 이제 단정하기는 아직은 이제 이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전히 유동성은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지역들 이제 총선의 지역들은 이제 관심 지역들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도 역시 이 부울경 지역, 부산을 중심으로 한 PK 지역이 가장 핫한 총선 지역 전투장이 될 수밖에 이제 없을 것으로 보이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아마 여권에서도 상당히 좀 공을 이제 앞으로 들이는 그런 흐름들 강화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숫자는 민주당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월간 집계로 보면은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민주당이 PK에서 32, 34, 34, 33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35부터 시작해서 36, 39, 39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요번 4.3 보궐선거에서도 나타났다시피 통영고성에서는 그 양문수 후보가 많이 따라붙었지만 한 60% 정도가 나왔었죠.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리고 창원 성산 같은 경우는 진보 세력이 상당히 강보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막판에 이겼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 정부 요건에 있어 정의당이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PK 쪽에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미 뒤집어졌고 그 격차는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자유한국당 지지도가 어쨌든 PK에서 많이 올라왔고 전체적으로 많이 올라온 상황인데 네네. 지금 황교안, 나경원으로 대표되는 지도부에서 내놓는 메시지 굉장히 강경 노선이거든요. 저게 총선 전까지 과연 먹힐 것인가 이런 생각도 든단 말이죠. 아마도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에도 이제 나름 이제 뭐 전략 마인드를 갖고 있는 이제 뭐 인적 자원들이 이제 있을 테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보고서들도 받아보긴 할 텐데 아마 이렇게 내부에서 판단을 정리를 한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지금 섣불리 중도층으로 확장하기보다는 먼저 지금 보수층도 사실은 여러 가지 다양성이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강경 보수층 또 그다음 보수층들 이것을 먼저 결집을 시켜서 먼저 몸집을 다시 이전처럼 복원한 이후에 그다음에 이제 중도층으로 가기로 사실 내부에서 이제 결정을 해서 아마 지금 이 기조를 여러 가지 논란이라든가 지적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몰라서라기보다는 네, 그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제가 바라보는 것은 이제 컨텐전시 이론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유한국당이 그 대여 공세를 벌이는 그 수위 중도층을 향해서 그런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국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국정에 대한 태도 그리고 경제에 대한 부분들이 좋고 나쁘고를 따라서 그 공세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수위가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국정에 대한 태도 자체에 있어서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인 태도가 지금 정당 지지율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봐도 상당히 좀 긍부정 그 지지율이 팽팽하지 않습니까? 이전에 비하면 상당히 나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국정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나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공세의 수위를 높여도 중도층을 끌어들이는 힘이 있다고 그렇게 거기서는 저는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러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네.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칩시다. 총선이 이제 딱 1년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지금 대권 주자들이 무적인 상태인 사람들이 몇 명 있거든요.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오세훈 전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김부겸 의원이 수성을 할 것인가 이 문제도 있고요. 또 이낙연 총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 건지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계속 총리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 그러면 굉장히 총선이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대권 주자들한테 총선이 매우 중요합니다. 총선이 예. 끝나면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때 이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는데 가장 이제 사실은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총선에서의 당 승리 기여도예요. 예. 예. 그것을 이제 어느 인물이 이제 주도해서 기여를 많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인물의 이제 몸값이 확 올라가게 되고 그렇겠죠. 당내에서 이제 어떻든 이 세력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이 대권 주자들 같은 경우 내년 총선에서 나름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요. 말씀하신 이제 뭐 황 대표는 대표이고 하니까 중량감이 있고 하니까 이제 수도권 등 이제 나름 이제 영남보다는 험지가 수도권이니까 출마 압박을 받을 텐데 과연 이제 그것이 이제 먹힐 수 있을지 수도권에서 상당히 어쨌든 보수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아직 이제 복원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낙연 총리 지금 이제 총리와 총리가 지금 뜨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 대선에서 총리 징크스 상당히 큰 것인데 지금 총리라는 것이 사실은 최고 권력에게 충성하는 대리인이잖아요. 그래서 대중들이 사실은 크게 열광하지 않는데 지금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는 황교안 전 총리, 그다음에 현 이낙연 총리가 여야에서 1위를 이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상황인데 이 두 사람이 어쨌든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이낙연 총리는 어쨌든 현직에 있는 것이니까 좀 예. 답답한 마음도 알겠습니다. 있을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예. 권순정 실장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듣는 걸로. 네. 길어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 킬링 포인트가 하나 있었는데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야 다음 주가 더 기대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자,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